놀이터에서 겉돌고 있는 걸 보면 좀 안쓰러워요. 안 돼, 밀치지 마! 결국 또 사단이 났어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랑 잘 못 어울려 걱정이세요? 또래도 또래지만 엄마인 나랑도 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오늘 이지쌤의 영상에서 상호작용 핵심 팁 얻어가세요. 어릴 때는 오히려 더 편하기도 했어요. 애가 혼자 잘 놀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굳이 저를 많이 찾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커갈수록 저랑도 별로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유치원 생활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 이런 상호작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목소리 커지는 일도 생기고. 요즘 이지쌤에게 많이 묻는 이야기예요. 다른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또래랑 자연스럽게 잘 놀고 양보도 하고 규칙도 지키면서 노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혼자 놀거나 무리에만 끼면 문제가 생겨 걱정인 어머님들이 참 많으세요. 이 문제의 중심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능력이 약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집에서 꾸준히 당장 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이랑 대화할 때 질문 많이 하시죠? 첫 번째 방법은 이 질문의 모양을 바꾸는 건데요. 바로 뭐에서 어떻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놀고 있어요. 혼자만 노는 아이가 좀 애가 쓰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어머님이 다가가셔서 하는 말이 있어요. 10분 중에 9분은 뭐예요. 이지야, 이거 뭐야? 이지야, 뭐 만들고 있어? 이지야, 뭐 하고 있었어? 타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를 주로 쓰시거든요. 이거는 엄마가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싶어서 다가가는 일종의 첫 단추란 말이에요. 엄마는 아이랑 같이 놀면서 말하면서 상호작용 능력을 넓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아이의 대답은 잘하면 응, 혹은 대답 안 하고 계속 혼자 놀기,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원한 거는 이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 첫 단추가 꼬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엄마는 아이가 놀 때를 보면 사실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아니라 어떻게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놀이 상황에 따라 이 어떻게를 어디로 쓸 수도 있어요. 이지야, 이거는 어떻게 끼우는 거야? 혹은 이지야, 이거는 어디다 끼우는 거야? 우와, 이지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우와, 타요가 여기 어떻게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응이라는 단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보다 풍부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야, 이지야,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 그러면 아이가 이거 하면서 미성숙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언어 발달이 조금 더 발전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랑 만들었었어 하면서 보다 풍부한 반응이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면 엄마는 와, 됐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말하면서 대화를 길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반응해 준 것, 즉 대답해 준 것 자체에 칭찬과 기쁨 표시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거를 시간을 들여서 같이 지켜봐 주세요. 그러다 아이가 놀면서 잠깐씩 틈이 있거든요. 그 틈이 있을 때 하나씩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할 때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질문 폭격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보시면서 노는 거를 눈으로 공유했다가 또 적절할 때 한 번씩 질문을 해줍니다. 이때 뭐가 아니라 어떻게로요. 이지쌤, 우리 아이는 지금 언어 발달이 조금 느려서 어떻게 이런 거를 잘 이해 못해요. 괜찮아요. 지금은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반응을 이렇게 교류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 우리 엄마가 지금 내가 하는 걸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엄마가 먼저 아이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느린 아이에게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아이 눈높이에 맞춘 표정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상호작용에 정말 중요해요. 상호작용은요, 서로 알맞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반응을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한테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아이에게 아이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지금 아이랑 서로 대화하면서 놀면서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잖아요. 엄마 말에 맞장구도 쳐주고 친구한테 양보도 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상호작용의 시작은 우선 아이가 지금 하는 거에 맞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표정이 중요해요. 아이가 뭘 집중해서 혼자 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질문 기술을 사용하고 그 다음 아이의 상황에 맞게 표정으로 반응해 주세요. 아이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지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아이가 억울해하면 맞다, 틀리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같이 억울한 표정을 지어요. 아이가 웃으면 나도 같이 웃어요. 제가 예전에 제 아들 어린이집을 고를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을 처음 고르는 거라 가지고 몇 군데 상담을 갔는데 한 곳에서 제가 그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끝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이 허리를 푹 숙여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말에 다양한 표정으로 반응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허리를 숙이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보고 있는 저에게도 저 선생님이 아이 말에 잘 공감해주고 반응을 해주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도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선생님에게. 말보다 표정이에요.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공감을 한다는 느낌을 주는 건 말보다 표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우에 좋은 팁이에요. 이지쌤, 우리 아이는 너무 자기 얘기만 해요. 제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대화가 잘 안 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기의 아이는 아직은 조금 자기중심적인 상태예요. 정서적인 부분이 한참 발달하는 시기인데 일단 이때는 아이가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어린이집에서 똑같이 애들이 다 못했어도 내가 제일 억울하고 자기도 친구 말을 못 들어줄 때가 있는데 친구가 내 말 한 번 못 들어줬다고 친구들이 나만 미워해 그러는 거예요. 아직 객관적으로 전체 상황을 다 그려서 관찰하기에는 보다 자기중심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엄마는 어린이집 갔다 온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또래 관계가 안 좋은가? 그래서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고 오늘은 누구랑 놀았냐 물어보고 그러게 됩니다. 아직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집에 오면 엄마에게 내 이야기를 폭풍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는 내 말을 다 들어주니까. 아이들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 말만 하는 모습이 아이가 보다 넓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는 것일 수 있어요. 즉, 우리 아이가 보다 넓은 세상에서는 서로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이다 보니 밖에서는 자기 얘기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폭풍 자기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아이들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 아이가 나를 편안히 여기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가정에서 이걸 잘 받아주세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또래와 보다 잘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엄마에게 걱정을 표현한다면 그때는 세 번째 팁. 아이에게
그렇구나 말하기를 가르쳐 주세요. 친구들의 말을 잘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맞장구 치는 연습부터 가르쳐 주면 매우 좋아요. 엄마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아이가 이야기를 듣다가 딴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아이한테 그렇구나 해줘야지 이렇게 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아이 입에 그렇구나 이게 붙을 수 있도록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는 상대의 말에 적절히 반응해야 된다는 이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어요. 이지 아이.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상호작용을 높이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뭐가 아니라 어떻게로 질문하기. 두 번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표정 변화하기. 마지막 3번째, 아이에게 그렇구나 습관 만들어주기. 상호작용을 잘한다는 건 아이가 그만큼 상대를 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가 먼저 우리 아이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아이에게 달려가 다양한 표정으로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생각보다 단조로웠던 내 표정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라면서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냥 모두 좋았어.